안녕하세요. 트리온스탁의 황성입니다. 최근 셀트리온이 이 오세아니아 시장에서 계속 질주를 시작한 데 이어 이 베트남에서도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냥 단순한 진출이 아니라 현지 시장을 완전히 휩쓸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큼 특급 호재가 터졌거든요. 함께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월 동안 매일 쉬지 않고 이렇게 트리온스탁에는 셀트리온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인사이트를 공유 받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가 굉장히 심플하죠. 현재가가 16만 9,100원 부근 약보합액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상승 이후로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추세 지지 저항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추세가 내려가면서 여기서 21선을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가 누가 보더라도 매수 타점이잖아요. 근데 과거의 일을 가지고 이때 매수했다, 이때 매도했다, 이건 얼마든지 속이고 장난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세가 깨지면서 상승 추세가 이때 깨졌습니다. 8월 초에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락 쇄기형이라고 하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적으로 이렇게 흔들다가 끝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게 맞는데, 저는 주식 시장에서 이제 패턴이라든지 이런 보조 지표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맹신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지금까지 조금 더 높았을 뿐이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여기에 네 손모가지 걸 수 있냐? 못 걸죠. 네, 신이 아닙니다. 주가의 앞날은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100%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무조건 100%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21선이 위에서 주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락 압력이 강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거래량도 쭉 상승 시 폭발했다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줄고 있어요. 점차. 매도세가 강하기보다는 그냥 숨고르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뭘 기다릴까요?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셀트리온 관련해서 뉴스나 이슈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거의 매일 새로운 뉴스 이슈 계속 언급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흘러내린다. 그러면 시장에서 진짜 원하는 모멘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셀트리온이 뭐 잡주는 아닙니다. 시총이 어마어마한데 소위 말하는 조막손 세력들, 그리고 어디 뭐 커뮤니티 이런 데서 셀트리온 주가를 막 움직인다 세력이, 진짜 멍멍이 소리죠. 기다리는 거예요. 실적을. 진펜트라 3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부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3분기 실적이 한 3월 15일 전후로 나오잖아. 11월 15일 전후로 나오잖아요. 좀 일찍 뭐 가이던스나 컨센서스가 나온다면 한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안에, 그럼 아직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때 동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저는 이 16만 5천 원 선 보이시죠?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16만 5천 원짜리 이 자리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요. 물론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뭐 비중 조절을 하거나 단기 하락이 본격화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주가를 흔들려는 주체다 살짝 눌러서 개미들 털고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거래량이라든지 뭐 수급 주체라든지 공매도 이런 걸 분석을 해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타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유지 중이지만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 이 지지와 저항 구간을 확인하면서 거래량 변화에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 이거죠.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 모든 것은 아니다.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요. 뭐 소위 잡주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이런 거보다는 수급 그리고 차트 흐름이 중요하겠죠. 근데 셀트리온은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가 바로 핵융합이잖아요. 그 관련주 종목 꼭 잡아야 된다. 제가 셀트리온 영상을 지금 올린 지가 4개월 조금 넘었거나 아니면 4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인 적은 없었을 겁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와요. 와, 이 종목은 진짜 크게 가겠는데. 그러니까 주식 구력으로 치면 저도 10년이 훨씬 넘거든요. 그리고 거기 녹아낸 시간으로 따지면 웬만한 분들 4, 50년 이상입니다. 왜 저는 8시 전부터 그러니까 미장 끝나고부터 그냥 새벽 이제 주요 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보다 9시 반이나 10시 반에 썸머타임 고려해서요. 그때 동안 계속 주식창과 이슈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제가 구력이 많아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은 보입니다. 돈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고 순환매 섹터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래서 길목을 좀 지키는 편인데 핵융합이 조만간에 터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다른 거보다 이 엔비디아와 구글, 매그니필 7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회사가 엔비디아예요.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애플이었고요. 그다음에 근데 엔비디아가 다 때려 부셨어요. 이 AI 시대. 근데 AI를 안 쓰시는 분들은 이 체감이 안 되실 텐데요. 업무에 AI를 쓰시는 분들은 업무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AI가 중요해요. 근데 AI의 핵심은 바로 AI 데이터 센터거든요. 이게 전기를 미친 듯이 먹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제가 두산 에러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전력기기 변압기 종목들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재료용전기, 일증전기 이런 애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미래를 보는 건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AI 시대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데 전기가 이제는 전력이 국력이겠구나 이 생각은 그냥 상식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상식을 벗어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게 멜트다운과 방사성 폐기물 걱정이 없네요. 원전보다 깨끗하다는 소리고 더 차세대 꿈의 에너지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시장 전망도 이게 뭐 2060년, 70년, 3, 40년 뒤에 상용화가 될 거다. 지금 안 잡죠. 근데 2030년대 초로 잡고 있거든요. 물론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더 앞당겨서. 왜냐면 기대감에, 거품에 이런 걸 잔뜩 끼거든요. 그 이유가 예전에 초전도체 기억나실 거예요. 2023년에 대한민국 강타했습니다. 초전도체가 우리 한국에서 나오면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다 씹어먹는 거 아니야? 국뽕이었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가 반년 만에 20배가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초전도체 2년이 지났잖아요. 거의.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품이라는 소리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아직 핵융합은 거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품이 뭐예요? 이제 본격적이라는 거. 이제 한 6개월 정도 보고 저는 신상 델타테크처럼 20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소위 말해서 4-5배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4-5배 정도만.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시총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저는 진짜 개잡주는 안 해요. 연속 그러니까 최근 4, 5년 동안 꾸준하게 흑자 기업이고요. 매출도 잘 나옵니다.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돼요. 이 종목 가지고 망가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점프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감내해야 될 이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훨씬 더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 종목만큼은 잡자.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들. 욕심 같아서는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제 친구나 부모님이었으면 아니면 삼촌 조카였으면 꽤 많이 실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직 뭐 4개월 정도 제가 셀트리온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뭐 실례라면 실례일 수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이 종목을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종목은 뭐 대충 내가 알 것 같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목은 누구나 다 알아요. 2,000개 상장 회사들 중에서 유명한 종목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나올 아까 말씀드린 호재나 악재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시잖아요. 모른다기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계속 쳐다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그걸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문자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갑작스러운 호재가 악재가 나왔을 때 주주님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문자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댓글 고정에 네이버 설문조사만 참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그냥 제 영상 최근 거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하셔도 이렇게 뜨잖아요. 어렵나요? 여기 체크하고 누르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적어주시고 없으면 안 적어주시고 문자 받을 전화번호는 제가 알아야지 문자로 보내드릴 거잖아요. 제출 끝. 이게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반기에 물론 한주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저는 크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 이 종목만큼은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종목을 알려드려버리면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들이 손이 작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16만 이렇게 9,000원에 지금 셀트리온을 뭐 100주, 200주, 1000주 이 정도 가지고 계실 재력이시면 결코 재력이 적지 않은 분들이라 많은 분들이 한 100주만 사볼까 이래버리면 호가창이 난리가 납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쩐주들이 있잖아요. 세력,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어디서 뭐 추천했나 눌러볼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너무 많이는 말고요. 솔직히 100주 정도까지는 매수를 좀 해볼까 이 생각 드시는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10분이 넘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시장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자가면역 치료제 스테키마와 알르레기 치료제 옴니클로를 성공적으로 출시했고요. 호주는 바이오시밀러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 덕분에 셀트리온에게 아주 유리한 시장입니다. 실제로 셀트리온의 램시마 제품군은 이미 호주 시장 점유율이 57% 이렇게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뉴질랜드에서도 항암제 허주마가 무려 100% 가까운 점유율. 그냥 완전히 장악한 거죠. 이 정도면. 앞으로도 다양한 후속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오세아니아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지역 시장 확장 소식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있어요. 바로 미국 FDA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움직임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최근 FDA 약물평가연구센터 사라임 사무국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핵심은 비교 임상 효능 시험 CS를 간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이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리는 임상 시험이었는데 유럽 EMA도 이미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FDA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바로 공중보건 때문이에요.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한 30% 정도 싸다, 저렴하다. 그래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줄여줍니다. 각국의 보건의료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즉 규제 당국이 나서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장려하겠다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식, 이 셀트리온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긍정적인 측면이 완전 명확하잖아요. 개발 기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서 신제품 출시가 더 빨라지고 미국 같은 거대 시장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의 매출과 수익성 향상에 바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죠. 규제 완화로 개발 허들이 낮아지면 다른 어중이 떠중이들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으니까 경쟁이 더 심화될 텐데 저는 이거는 우려다. 말도 안 되는 걱정이다. 이미 셀트리온은 독보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이걸 뚫는다 쉽지 않아요. 왜? 돈이 없거든요. 중소 이 제약사들은.
끝으로 동남아 시장에 대해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왜 하필 베트남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고령화 그리고 만성 질환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예요. 물론 한국이 압도적이죠. 이와 함께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을 기여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셀트리온이 선제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시장 만만치는 않아요. 병원 입찰 중심이라 진입 장벽이 높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은 이 어려운 걸 해냈다는 거예요. 직반 체제.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의료진 대상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직접 홍보한 것이 성공의 열쇠죠. 덕분에 램시마는 베트남 최대 군병원에 허주 많은 중단부 의료기관에 공급을 확정하며 빠르게 시장을 안착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셀트리온이 이미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램시마가 70% 이상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싱가포르에서도 램시마 SC가 무려 93%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항암제인 허주마와 트룩시마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제품 경쟁력이 그냥 동남아 시장 전체에 먹힌다는 거예요. 잘 먹힌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은 이 글로벌 시장 확장이라는 성장 동력과 함께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라는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주가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꼬라지가 말이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해요. 이건 바이오 산업이 언제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저도 알고 주주님도 알고 있지만 저는 셀트리온 매력적인데 주가가 왜 이꼬라질까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발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